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이 다른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나스닥 부분 13,849선에 머물고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돈으로 대략 3,600만원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떠한 이슈들이 좀 나왔는지 보게 되면, 이번에 AI 이미지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변동폭이 워낙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요즘 이슈가 너무 많죠. 뭐 부채 한도 협상안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본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다가 다시 어떠한 문제가 좀 터졌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무슨 연기가 피어오르죠.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이걸 알고 보니 AI 이미지로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제가 계속해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코인 투자 아직도 잘 모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변동폭은 여전히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 이게 미국에 있는 이런 경제 구도와 좀 거리감을 둘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리에 따른 패턴이 좀 더 완화가 좀 많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좀 다른 길 형태로 갈 수가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21년도 때 미국이 이 크립토에서 벌어들인 돈만 거의 60조가 보여지는 돈이고, 거기에 여러가지 알파 돈을 합치면 대략 뭐 대충 한 100조 원 정도는 저는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확인된 사항에 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60조 원 정도로 보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비공식적인 돈들도 워낙 많이 있으니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대략 한 그 정도는 된다. 그러면 그 돈이 적은 돈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6월달 금리 부분도 상당히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 따르면 일단은 동결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에 따른 발언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차를 두고 좀 보자. 이제 막 긴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받기 시작을 했으니 상황 좀 지켜보고 필요하다. 동결이 좀 더 선호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서 한 템포 더 올린다고 하면요, 여러가지 변칙과 변수가 워낙 더 심해져서 미국 경제 부분과 미국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구도가 형성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초통화에 연결되어져 있는 국가들이 그럼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안에 따른 이 내용에 있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금리와 또 미치는 영향 관계도가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위기가 점차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동결을 해 주어야지 좀 괜찮아지는 모델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JP모건은 저는 약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JP모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제 암호화폐 쪽 스테이블 코인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지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JP모건 이야기는 암호화폐 아직까지는 약세를 계속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중적인 얘네들이 포지션을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멘트 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3,600만원 초반대인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미국 중소형 위기라고 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 없었던 은행이었는데 이제 이 SNS 여파로 이제 좀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JP모건이 마지못해 인수한 것처럼 나와 주었지만 이거 낼름 처먹고 이제 나중에 이 위기가 끝나면 요거 다 순 이자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럼 어마무지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중대형 은행들은 이 고비만 넘기면 이 대손 충당금 부분이 다 순 이자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도 이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인데 여기서 혹시나 이제 위기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앨런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합변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위기를 내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JP모건이 왜 이 시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인수를 중간 지점에서 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금리 동결 시즌이 되면 중소형 은행들의 나가는 그 인출 비중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종가 24%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좀 덜해지겠죠. 왜? 이때까지 동결 시점이 닿게 되면 이제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고 해도 이게 거의 제가 생각하는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올리는 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안이만 좀 조용히만 잘 넘어가면 이 시장의 시그널은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고요. 은행에 따른 위기설이 좀 무마가 되면 상업용 부동산도 무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총 은행금리 부분에 따른 동결의 분위기를 준다라고 하면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던 총 미국 국가에서 벌어놨던 60조 규모, 공개된 60조 규모에 있는 자금도 다시 비트코인으로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ETF가 됐든 뭐 여러 출구 전략을 됐던 간에 들어올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해당에 있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르면 주가 대비를 비율을 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주식회사가 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구비할 수 있을 만한 여력과 환경이 또 조성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나하나씩 조각을 맞춰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실적 발표나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이제는 3분기 시점 때부터 약간씩 꺾이기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시장에 있는 판도가 가을 시점에 또 되게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서 넘어가 보자 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 상장 비리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불법 시세 조정 알선만 21건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46개까지 코인 임직원 뒷돈을 받아서 좀 처리를 했다.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죠. 워낙 요즘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처리했던 건 뭐 공공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도 뭐 김치코인 한때 불장 나오기 전에 계속 상장을 시켰죠. 유달리 미친 듯이 상장시켜서 이거 꼭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당장 저한테 돈 주는 게 아니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업비트는 가장 늦게 상장시키고 요즘에 빗썸이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빗썸이 그나마 좀 더 유망 있는 코인을 빨리빨리 상장을 시켜주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미니가 이번 공지사항으로 발표를 한 게 있었으니 11일 기준점으로 6억 3천만 달러 부채 상환하지 못했고, DCG가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 DCG 채권자 협력으로 DCG가 불이행을 피하도록 관용을 제공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의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잘 방어를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나오게 되면 제미니 입장에서도 이제 자산가치 평가액이 줄면서 그 다음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자기가 기업의 신용평가 대비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최대한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서 제출됐던 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더와 USDC 부분에 볼륨 마켓 캡 비교 되어져 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난 점은 여전히 덱스 시장이 생각보다 컸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덱스 시장이 좀 줄어들었을 때 USDC 같은 방향으로 좀 갔지만, 이제 테더는 오히려 CEX가 좀 줄 때 얘는 그냥 다른 길을 좀 갔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5년 피자데이 날 종가 상승 여부를 보게 되면 18, 19, 20, 21, 22에 하락 보합 상승 으로 마감을 했고요. 업비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죠. 해당에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도 아무래도 이거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진짜 뭐 매크로 돌린가 그 1분 안에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번에 6월 달에 있는 홍콩 이슈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거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월드코인, 그리고 BRC20, 홍콩 이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 중국인들의 열풍을 어떻게 해서는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이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 따른 뭐 월드코인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미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저는 또 들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RC20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예,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여기에서 펀딩을 대규모로 들어가서 여기서 중국인들에게 영차 결합시켜가지고 이것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뭐 제휴나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을 받아가지고 좀 더 크립토 환경의 확장판을 포장을 해서 아무래도 이걸 손바꿈 현상으로 이제 물량 떠넘기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월, 6월 달 남아져 있는 코인 일정 잠깐 멈춰두시고 한 번쯤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검찰이 김치코인 추적 시스템 구축 착수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사업성 검토 예산이 올해 반영돼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걸리겠지. 자, 이거는 검찰 쪽입니다. 법무부 관할 소속에 있는 이런 추적 시스템과 국세청 추적 시스템은 달라요. 국세청 추적 시스템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2020년도 기준점으로 다 도입돼서 끝났습니다. FATF가 하도 조져대가지고 그거 아니면 너희 국가 신용등급 쳐내려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2020년도 때까지 맞추라고 해서 그거 다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국세청과 법무부가 자료 서로 호환 공유 안 하니까 이렇게 따로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개로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쳐받는 거랑 집행 받는 거랑은 또 달라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해당에 있는 자료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공유나 이런 거 뭐 좀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스템 기반 여건까지는 검찰이 다 땡겨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따로 보시는 걸 이제 참고하시라.
그래서 이게 세금 내는 거와 형벌 집행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금 부분도 2020년도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옛날 진짜 그때 당시에도 거의 조회수 안 나왔었을 때도 매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3,000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웬만하면 조금만 더 떨어지길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기술적 패턴에서 주봉 패턴인데요. 삼봉이 나오면 잠깐 반등이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 삼봉하고 반등, 대부분 삼봉 때 반등하든지 대부분 삼봉이 다 나오고 난 뒤에는 잠깐 반등씩은 꼬박꼬박 나오게 됩니다. 여기 때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너무 안 좋았었을 때, 뭐 FTX 사태나 뭐 루나 사태 이럴 때 빼놓고서는 거의 다 평균적인 측면으로는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패턴이 좀 많이 나와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대부분 그것 대비보다 더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선봉 나오고 나서는 거의 다 평균적으로 거의 다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보는 척도로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메시지로 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